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장성철 뭔 시비 거시려고 소장님이야. 네. 소장님이 저는 항상 칭찬만 하니까 그렇죠. 뭐 칭찬 미담 이런 방송으로 지금 각인이 돼 있잖아요. 배종찬의 시사본부 KBS. 근데 이제 장 소장님 그러면 이미 상당히 또 이제 유명해지셨는데 요즘 각 방송에서 서영주 부대변인의 활약이 정말 그래요? 괄목할 만하던데 그래요? 인기를 체감하세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종찬 우리 본부장께서 저는 칭찬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니 지금 방금 그게 칭찬이었죠. 그런가요? 괄목할 만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 실물로 보면 훨씬 더 잘생기셨고 목소리도 좋아가지고 제가 상당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그런 후배입니다. 이를 띄워주는 분위기 좋습니다. 장성철 소장에게는 안 물어봤으니까요. 네. 질문에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자, 어제 이 국토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의 또 이 서로 간의 공방이 또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자, 우선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토위 회의가 그간의 의혹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다 아니다. 먼저 장 소장님 도움이 됐다 아니다. 도움이 안 됐어요. 안 됐다. 네. 자, 서영주 부대변인요. 안 됐죠. 예, 국정조사로 가는 길을 넓혀줬다. 국정조사로 가는 길을 넓혀줬다. 확 열었어요. 네, 장 소장님부터 어떤 이유 때문에 또 무엇을 바라보니까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고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 한준호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명쾌하게 해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태도, 뭐 분량, 사과 뭐 이런 것은 차치하고 저는 팩트에 기반해서 자료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을 때 좀 오락가락했어요.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락가락했고 네. 잘 모르는 듯한 인상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할 말 없으면은 좀 말꼬리 좀 잡지 마세요. 이걸로 끝내더라고요. 그럼 논리적인 해명이 안 됐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의혹이 더 쌓인 것 같아요. 좀 논리적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정치 현안 질의가 못됐다. 네, 그러니까 말꼬리 잡지 마세요 이러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론적으로만 얘기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좀 설득력이 부족했다. 네, 뭔가 정책 관련된 답변이 구체적이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국정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언제쯤 추진이 될 예정입니까? 일단은 이제 상임위가 어제 끝나긴 했는데 어제 상임위를 본 국민들도 그렇고요. 우리 뭐 야당에서도 그렇고 명쾌한 답변이 없었어요. 뭐 일타 강사라고 하면서 본인을 대단히 훌륭하게 지켜세워서 좀 상임위에 나오면 뭔가 야당 의원들에게 명쾌하게 설명을 할 줄 알았더니 말씀한 대로 뭐 불리하면은 그거는 좀 생략하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제가 사과를 해야 되죠? 민주당이 사과하세요.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뭐 이제 본인이 사과했던 경우도 나타나고 그런데 명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에 종점에 그 일가의 땅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얘기를 그냥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었어요. 그냥 감정 싸움만 하다가 그냥 어제 늦게까지 했는데도 없었기 때문에 국정조사 지금 바로 논의를 해야겠다는 뭐 입장들이 당내에서 지금 팽배하고 있어서요. 조만간 추진해야죠. 네.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보면서 참 국토부의 여러 공무원들 특히 뒤에 배석했던 공무원들 상당히 난감한 표정도 많이 봤었고. 그 표정을 보셨군요. 예, 도로국장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표정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나와서 답변하는 것도 되게 곤란스러워하고 또한 원희룡 장관이 실무적으로 답변을 좀 부족하게 했을 때 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을 때 보통은요 빨리 메모지에다가 써가지고 장관님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제 뭐 현안 질의를 받으면서 호흡이 좀 안 맞는 듯한. 장성철 소장 같은 보좌진이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어른들 모실 때 바로바로 일문일답 딱 질의응답을 받잖아요. 장관들하고. 그러면은 딱 장관의 발언의 허점을 딱 잡아가지고 메모를 바로 씁니다. 그래서 요거 추가 질문하라고 바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근데 어제
국토교통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행동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장관이 나중에 결국에는 사과까지 몇 번이나 했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국토위 회의 관련해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셨는지 키워드를 받아봤는데요. 장성철 소장은 말꼬리 잡다 말꼬리 잡힌 원희룡. 서영조 부대변인은 공상 허언증에 걸린 원희룡. 상당히 강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공상 허언증에 걸린 원희룡. 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공상허언증이 뭐 이렇게 뭐 센 발언은 아니에요. 이게 뭐 심리학적으로 뭐 병일 수도 있긴 한데, 예, 좀 어떤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두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거짓말이 자기가 믿어버리는 거죠. 네. 근데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지금 어떤 목적이냐면 이 양평고속도로의 원안에서 변경안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누가 보더라도 12년 원안을 수개월 만에 바꿨어요.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어요. 그냥 이 단순한 논리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거론하지 마.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상허언증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돋보여야 돼요. 훌륭한 사람처럼 보여야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냐. 나는 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절대적으로 한마디도 민주당이나 국민들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끔 하는 앞서서 이 선봉장이다. 민주당에 져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맞서서 싸우는 최고의 내가 선봉장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 사실처럼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적 요인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대해서 계속적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이거는 대통령의 권력이 개입됐다는 부분이 불거져요. 이 부분들을 철저히 가려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 거짓말을 확증하고 확신하고 이걸 사실인 것처럼 믿고, 어제 이제 상임 보면 그 거짓말들을 자기는 이거는 내 말이 사실이다라고 우기는 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게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봐서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뭐 제출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뭐 설득하거나 입을 막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거의 허언에 가까운 일들을 했다. 네. 본인의 말을 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우겼다. 그래서 저는 공상허언증에 걸린 것 같다. 성주 부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인데, 장선 소장은 말꼬리 잡다 말꼬리 잡힌 원희룡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한준호 의원에게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행신동 1082번지 여기 뭐 하는 데인지 알아요? 네. 막 이렇게 물어본 게, 예전에 본인이 저희 김건희 여사 땅 일가 그거 있었다면 제가 장관직 걸고 정치 생명 걸겠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이래서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걸 말꼬리 잡아가지고 한준호 의원에게 물어본 건데 번지가 틀리잖아요. 행신동 1086번지가 한준호 의원 사무실인데 네. 이 번지조차 틀리게 물어봤어요. 말꼬리 잡으려다 말꼬리 붙잡힌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소영 이 내용에 원희룡 장관이 말하려고 했던 취지는 네. 지난해에 국회에서 물어봤던 그 질문은 네.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번지로 물어봤기 때문에 본인이 정확히 위치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라는 또 해명이 있긴 했습니다. 해명이 있었는데 네. 당연히 그 지역이 어디 지역인지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알아봐야죠. 국회에서 문제가 생겼으면은 참 뭐 밑에 공무원들이 당연히 다 보고합니다. 여기는 이렇고 김건희 여사 땅이고 도표까지 다 그러면 다 보고해요. 네. 왜 안 하겠어요. 최고 권력자의 일가의 땅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몰랐다고 하는 것도 상대적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소영 의원과 얘기하면서 본인도 어쨌든 말꼬리 잡힌 거 아니에요. 수변 지역이라서, 보존관리 지역이라서 이 땅은 절대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바꿔주지 않으면 개발 절대로 못해요 라고 했는데 그거 바로 반박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원희룡 장관이 상황 파악을 좀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뒤에 있는 보좌진들 공무원들이 제대로 좀 뒷받침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결정적으로 본인도 양심에 찔려 한 것 같아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원 장관도 뭔가 양심에서 네.
좀 꺼리낌이 있는 거죠. 거리낌이 있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을까. 내 양심상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준비를 좀 덜 철저하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준비 이야기를 막 이제 하나만 더 장성철 말씀드리면 안 돼요?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7월 3일 날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으니까 분명히 어공과 늘공의 차이입니다. 아, 이거 이런 의혹 받으면서 사업 추진 못합니다. 원하는 대로 가도록 검토 지시했어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양심이죠. 그게 원래 본인이 생각했던 일의 진행 내용이었고. 근데 그거를 갑자기 사흘 만에 뒤집었으니까 처음에 원장관이 발언할 때 원안대로 가겠다는 얘기를 했었었나요? 원안으로 가도록 검토 지시하겠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사흘 만에 뒤집으려다 보니까 본인도 현타가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저의 추측도 해봐요. 방금 전에 이제 장성철 소장이 이 자료 준비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심상정 의원도 어제 이제 국회 국토교통위 현안 질의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 자료 준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맥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자료를 의원들한테 국회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홈피에 다 게시를 했죠. PDF 파일로요. 네. 근데 이제 그 자료 제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떳떳하고 일타 강사까지 했으면 자료 제출을 동시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제출하라 그러면 떳떳하면 다 내놔야 되는데 안 주니까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두 가지가 지적됐죠. 어제 상임위에서 자료 제출에 부실도 있었지만 보면은 그 영역업체가 월간 진도 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상정 의원이 그거 왜 안 주니 주세요 이랬더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랬더니 한준 의원이 민주당의 한준 의원이 듣다가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흔든 거예요.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준 거예요. 국토부에서. 아, 국토부에서 받은 거군요. 그렇죠. 한준호 의원이.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국토부 직원들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원희룡 장관은 그냥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얘기만 안 나오면 돼요. 이것만 내가 지키면 돼. 국토부 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의혹을 해서로 나온 게 아니라 이 얘기만 차단하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묻지 마. 자료 없어. 영역업체 월간 진도 보고서 보려고 하지 마. 이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확인 안 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뭐 저희 원희룡 장관이 뭐 심상정 의원한테는 주지 마 이랬겠어요. 그러니까요.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근데 실무자들은 속타는 거죠. 공무원들은요. 원희룡 장관 계속 모시지 않아요. 다른 장관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무적으로 이 종점 변경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내려고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실무자의 심상정 의원은 누락이었겠지만 네. 중요한 건 원희룡 장관의 발언입니다. 보통 그랬으면 월간 진도 보고서 한번 확인해보고 제가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확정하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까 허언증이라고 얘기했던 게 이 사실 자체를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 거짓말이 자기 양심이 찔리긴 하는데 확신하고 확증하지 않으면 이 거짓말을 태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허언증이라고 얘기한 거죠. 서부 대변인께 일각에서 나온 해명은 장관이 모든 자료를 다 알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타 강사잖아요. 아, 일타 강사. 본인이 일타 강사면 머릿속에 뭘 물어봐도 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본인이 일타 강사고 뭐든지 민주당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세게 얘기해놓고 청자가 와서는 뭐 내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일타 강사라고 강조했던 거에 비하면 좀 아주 꼼꼼하지 못한 구멍이 변명도 보인다. 그런 공색함이 없죠. 원희룡 장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편 들어드리고 옹호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서영주 부대변인 말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국회 경험을 안 했으면은 어떻게 좀 억지로라도 편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 국회 경험을 해보니까 서영주 부대변인 지적이 틀린 것이 없다. 원장관의 답변 관련해서 이제 두 분이 의견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는 이 수변 지역 개발 부분에 대해서 네. 상당히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김건희 여사 이 일가의 땅이 수익성이 사실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상당히 이 노선 변경의 중요한 또 기준이 수익성. 될 수 있는데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원천적으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 이제 원장관의 설명이었는데 아니죠. 이소영 의원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영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금세 드러날 거짓말을 원희룡 장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경도돼 있는 게 계속 반복되지만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이 특혜 의혹 절대 지켜라예요. 거기에 이 장관 자체가 경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못하죠. 원희룡 장관이 변호사 출신에다가 거기에 오랫동안 정치도 했지. 거기에 광역 단체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알 만큼 아실 만한 분이 거기서 수변부 구역 그다음에 보전 지역이라서 절대 불가하다. 어디 행정에서 절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이소영 의원이 얘기를 하죠. 아니 양평군에 살펴보니까 수변구역 해제된 경우들이 많다.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양평군수가 지정을 하면 수변구역 보존구역이라 하더라도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여기는 개발할 수 있고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또 궁색해 어버버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제가 그 중간에 말을 좀 끊어서 말씀 생략한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딱 이거 보고 있으니까 야 이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 원희룡 장관이 국정조사로 가는 길을 넓혔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사실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모르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는데 우기다 보니까 이게 근거를 좀 탄탄하게 가져오셔야 되는데 그 근거가 이소영 의원한테 깨진 거죠. 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말하기 전에 국민의힘의 김정재 의원이 자료역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수변구역이고 보전지역이라서 개발의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 의혹 주장하지 마라라고 했거든요. 이걸 그대로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는데 그 근거 자체를 못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답답해요. 저처럼 이제 보수 우파 쪽에 있던 분들 그리고 합리적인 중도에 있던 분들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많은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정권과 국민의힘 특히 공직자들이 하는 일들이 대통령 처가 땅과 관련된 의혹을 방어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편에 서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 가족 일가의 땅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의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이는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정말 정권 교체를 너무나 바랬던 사람이거든요. 이러한 지금 모습을 보고 너무나 답답하고 좌절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좋아요. 그냥 100번 양보해가지고 자 합리적으로 정말 경제성, 교통량 다 검토해 보니까 원안보다 대통령 처가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노선을 바꾸는 게 옳다.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훨씬 더 주는 이익이 크다라고 하더라도 자, 이 질문을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비슷한 질문을 한 사람이 바로 심상정 의원입니다. 네. 정의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때문에 노선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노선대로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면 대통령의 이해 충돌 문제가 남는다. 그럼요. 이 부분을 설명하시려는 거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 공직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우리가 왜 국회의원들 백지 신탁 왜 해요? 조금이라도 자신이 가진 공직의 영향력이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사익을 취하는데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사전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도덕적인 문제고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선 변경했어. 거기에 대통령 일가 땅이 있어. 근데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권력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주장이라고 전 볼 수밖에 없어요. 권력을 갖고 있는데 재산도 불리고 재산도 축적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 그런데 성재 부대변인 네. 지금 이제 원희룡 장관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그게 양평 군민들을 위한 길이라면 강상면 종점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더 낫다면 그것이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또 노선이라면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양평을 방문해서 군민들과 또 오늘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간담회도 열었는데 이게 뭐 양평 국민들이 설득이 된다면은
강상면 종점으로 가도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까지 얘기할까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네. 양평현 국민의힘 군수. 이게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양평 국민들을 말하자면 갈등을 조장시키는 거고요. 이 양평 고속도로는요 국책 사업이에요.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양평 국민도 일부 혜택을 입지만 이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국책 사업이 1조 8천억을 투입하는 이유는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수도권 1순환 도로부터 해서 전체적인 국가의 어떤 교통망에 대한 것까지 고려가 돼서 가는 고속도로예요. 이거는 단순히 양평 국민이 여기에 고속도로 놔줘 해서 결정됐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양평 국민들이 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빼서 해준다면 그 고속도로를 12년 동안 논의된 거를 바꾼다고요? 이게 뭐냐면 아주 안 좋은 정책입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1조 8천억에 되는 국책 사업을 12년간 정부가 2번 바뀌는 동안 논의했던 사업을 네.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의 종점 논란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다 그냥 흐트러뜨려 버리잖아요. 장기판 없는 겁니다. 이게 국정운영입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이게 국정운영이나 국토부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문 닫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 대민이나 또 민주당 내부의 기류는 이렇게 원희룡 장관이 양평 국민들 뭐 간담회 등을 통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될 수는 없다. 일부 의견은 들을 수 있으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국책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양평 국민의 일부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지만 국가 전반의 SOC 산업의 정책을 판단을 하고 가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더 이상 이 김건희 일가 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사업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주민투표로 인해서 국책사업이 변경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주는 것도 옳지 못해요. 저희 집 앞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거든요. 저희 백석동 주민들 주민투표 해봐요. 그 쓰레기 소각장 옮기는데 거의 100% 찬성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이 거기 있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보니까 거기 있는 게 제일 적정해서 주민들이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기다 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 차원에서 결정해야지 해당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을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이것은 앞으로 국책사업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준표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자, 장선수 소장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자, 경징기 예상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쟁 예상했죠. 그런데 지금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면은 상당히 중징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일단 10개월이라고 하는 수치 그리고 보통 윤리위 그러면 밤늦게 결정되거나 심지어는 새벽까지도 맞아요. 논의를 나랑 해가지고. 속에 논의를 네. 하다가 이제 어렵게 결정을 맞아요. 하는데 순식간에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도부에 강한 의견이 반영됐다. 네. 김기현 당대표랑 홍준표 시장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최고위원들이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중징계할 거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도부의 의견이 반영됐고 또 하나는 이게 10개월이다 보니까 이제 달로 계산을 해보면 내년 5월 달에 징계가 풀리거든요. 내년 4월에 총선 있잖아요. 내년 총선 때까지 홍준표 대표 입 좀 다물어. 꼼짝 마라. 당신 때문에 자꾸 설화 때문에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불리할 수 있어.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10개월 당원권 정지하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할 거다. 예. 그런데요. 지금 경고장 노란 경고장 하나 준 거예요. 만약 이제 내년 4월 때까지 또 다른 설화에 휘말리면은 아마 레드카드 줄 거예요. 제명. 자, 그렇게 우리가 조심하라고 당원권 정지 시켰는데 또 설화를 일으켜? 그럼 우리는 당신은 우리 당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정치 못하도록 할 거야. 제명시킬 거예요. 그런 경고의 차원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최근에 이 일이 있고 난 이유니까 뭐 시간이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 홍준표 시장과 혹시 통화를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네.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같은 당은 아니지만 네. 홍준표 시장 이 징계권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내나 또 서영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뭐 여야를 떠나서 이런 국민적 아픔, 수혜의 아픔 속에서 뭐 선출직 공직자들이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산지석을 삼아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자존심 상했겠구나. 당내에서 김기현 대표의 어떤 보이지 않는 완력 싸움에서 두 번 지금 카운터펀치를 맞았잖아요. 네. 상임고문 해초.
그다음에 이번에 수해 골프 물론 적절치 않았습니다. 뭐 제명을 논의한다고 해도 왜냐하면 골프 자체만으로 즉각사가 있으면 뭐 경징계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태도들 반응들 뭐가 문제야 내가 기죽을 줄 알아? 국민적인 뭐 정서법 말도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제명을 해도 뭐 할 말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이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가서 이제 수해 복구하고 삽질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삽질. 하여튼 그런 수해 복구를 하셨는데. 공사로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시던데. 공사를 도와주고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참작이 돼서 아마 당원권 정지 10개월인데 저는 홍준표 시장이 남긴 글이 좀 인상적이에요. 어떤 부분이요? 나에게는 3년이 남아 있다. 아직. 그걸 김기현 대표 들으라고 한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뒤끝이죠. 나에게는 13척의 배가 남겨져 있다.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아, 봐요. 그렇죠. 12척. 3년 뒤에 보자. 네. 뭐 이런 건데요. 12척. 네, 그래서 일단은 홍준표 시장의 발언은 더더욱 세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홍준표 시장에 대한 당권 정지 10개월은 과해요. 본인 사과도 했고요. 수해 봉사활동도 하러 갔는데 저는 경고차원으로서 끝냈어야지. 이걸 당권 정지 10개월 한 거는 어쨌든 감정이 들어간 결정이라서 전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감정의 결정이었다. 네, 김기현 당대표가 나 정말 싫으니까 저거 빨리 세게 해. 뭐 이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민주당보다 나은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수해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민주당은 아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수해 예방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막 공격을 하면서 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금 스페인으로 뭐 본인은 뭐 업무차 갔다고 하지만 여행 갔어요. 열흘 동안. 얼마 전에 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된 베트남도 베트남 가고. 출장권도 또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대구시장이니까 광주시장 예를 들어서 한번 비교 평가를 해보자고요. 네. 강기정 의원이 갔어요. 가가지고 여러 가지 뭐 우리 광주시에 도움될 만한 것들을 잘 업무 협의 살펴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첫날 가서 뭐 있는 줄 알아요? 가우디라는 곳에 가서 하루 종일 관광했어요. 적절하지 못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가만히 있어요. 네. 잘못했다라는 얘기 하는 사람도 없고요. 이거 징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거는 뭐냐. 민주당은 도덕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다. 윤리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고 자기 정화 기능을 상실해버린 정당이다. 그래도 저렇게 부적절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래도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보다 훨씬 낫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홍준표 시장 항변해 보세요. 잠깐만요. 홍준표 시장 징계를 잘했다는 건지 잘못했다는 건지. 이 잘했는데 너무 과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은 없는데 한 시간이 가지 없지. 질문을 더 해야 돼요. 요걸 좀 여쭤볼게요. 자, 이하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법정 발언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공판장에서 부부 싸움이 벌어졌다. 아내는 남편인 이하영 전 지사를 만류하는데 이하영 전 지사는 그냥 자신 발언을 유지하는 듯했다. 이게 어떻게 일반 국민들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항변할 기회를 안 주시지만 일단 그 패스하고요. 네. 그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돼서 이제 사실대로 다 얘기하세요. 부부싸움이다 하는데 그냥 짤막하게 얘기할게요. 부인 자체는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태도가 마땅치 않습니다. 당신이 이러려고 여기까지 살아왔어? 정치인의 아내들은요 특히나 희생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는 민주화투쟁 동지로 대학에서 만나서 결혼 생활까지 지금까지 해왔어요. 결국에 이 사람들은 돈과 명예보다는 신념과 가치를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전에 따지고 보면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물고문을 당하더라도 야, 너 옆에 있는 동지 이거 간첩이라고 빨리 말해. 이래서 얘 잡아오게. 아닙니다. 아닌 거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버텼거든요. 그게 신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하영 전 부지사를 보면 10개월 수감되면서 줄곧 일관되게 진술을 해왔는데 이재명 지사는 상관이 없다. 했는데 갑자기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입장을 바꾼 거에 대해서 아내는 화가 난 거예요. 네. 당신 정치하면서 나 홀대하고 내가 많은 걸 감냈는데 이깟 검찰 회유 압박에 넘어가? 창피해 죽겠어. 적당히 살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마. 나하고 살려고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한 거다. 그것뿐이에요. 딴 이유 있지 않아요? 일단 그래 보입니다. 예. 자, 딴 이유 이재명 있잖아요. 대표에게 관련한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발언 대북 성공을 보고했다. 이게 이제 네. 부부간의 다툼 관련된 이야기에서 나오는 배경인데 앞으로 뭐가 진실인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영준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